여기 벌이들의 머리를 잘라주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토끼도 오고 늑대도 오고 심지어 머리가 2개 달린 쌍두룡까지 찾아오죠. 그리고 이 수수께끼 같은 손님들의 헤어스타일을 찾는 건 바로 저 관장의 몫이죠. 앞머리를 바꾸고 뒷머리를 바꾸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야. 바로 이거. 이렇게 다양한 펄이 손님들의 재미난 사연을 들으며 원하는 모습으로 예쁘게 머리를 다듬어주는 스타일리시한 제14호 유물 비스트포크 바버입니다. 펄이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스타피시 시티. 오늘의 주인공 프레디는 이곳에 정착한 인간 미용사입니다. 하지만 프레디는 요즘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수상한 거울은 사용법조차 모르겠고 상대하기 벅찬 넬라도 있고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 근처 백로공원 공사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까지 끊기면서 결국 매주 일요일에만 가게를 열고 있었죠. 그러던 중 넬라가 찾아낸 매뉴얼 덕분에 프레디는 드디어 거울의 사용법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거울은 프레디가 생각한 헤어스타일을 손님의 머리에 미리 보여주는 마법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첫 번째 예약 손님으로 머리가 2개 달린 용족 형제 바로와 루카가 찾아옵니다. 이 둘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고 곧 열릴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에 머리를 다듬으러 온 손님들이었죠. 프레디는 막 사용법을 익힌 거울을 이용해 두 사람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찾아주고 무사히 첫 스타일링을 마칩니다. 그렇게 무탈한 하루가 저문 그날 밤, 분명 의자에는 아무도 없는데 거울 속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이름을 에디라고 밝힌 그녀는 환수종, 쉽게 말해 악마였죠. 그리고 프레디에게 아주 수상한 계약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마음에 들게 잘라주면 프레디의 과거 하나를 바꿔주겠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프레디의 실력을 믿을 수 없다며 5월 31일까지 단골 손님 10명을 만들어 자신을 증명하라는 조건을 붙이죠.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 당장 손해볼 것도 없었던 프레디는 계약을 받아들이고 그날부터 찾아오는 손님들을 단골로 만들기 위한 최고의 스타일링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 유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유물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손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볍게 살펴볼까요? 첫 손님 바로와 루카는 곧 있을 토론회에서 이종족들이 겪는 제도적 불평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타피시 시티의 법은 대부분 인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다양한 수명을 지닌 종족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기에 성년이나 연금 수령 기준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죠. 바로와 루카는 이런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죠. 아니 저 관장은 펄이 머리나 깎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이야기가 심오해요. 뭐 그렇다고 모든 손님이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고등학생 토끼 루미는 짝사랑하는 선배에게 잘 보이기 위해 머리를 하러 왔습니다. 하필 그 선배에게는 소꿉친구인 고양이 선배까지 있어서 사랑의 경쟁에서 선배를 쟁취하기 위해 더 멋진 스타일로 변신하려는 거죠. 늑대 청년 내시는 집안 행사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장발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눈물을 머금고 쇼컷을 하러 옵니다. 잘가 조나단. 아니 쇼컷도 멋있는데? 이런 식으로 손님마다 미용실을 찾아오는 각자의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연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정말 짧은 드라마를 한 편씩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다 보니 이번 유물의 가장 큰 단점도 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작 이 유물을 분석하는 저 관장은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진짜 없어요. 이번 유물의 핵심 플레이는 손님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내는 겁니다. 앞머리 3개, 뒷머리 3개, 총 9개의 조합 중에서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야죠. 거기에 거울을 사용할 기회는 단 3번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손님의 니즈를 파악하고 스타일링이 시작된 뒤에요. 그때부터는 대부분 대화를 넘기는 게 플레이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자동 넘기기를 하면 이제 저 관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이 알아서 잘 돌아가요. 물론 플레이어가 직접 참여하는 장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손님마다 빗질이나 헤어컷 같은 서로 다른 미니게임이 하나씩 등장하고 커팅이 끝나면 미용 가운도 직접 벗겨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스타일링까지 해주죠. 문제는 이 정도가 전부라는 겁니다. 손님 한 명을 상대하는 동안 플레이어가 직접 손을 움직이는 순간이 많지 않아요. 저는 스타일링 과정에 조금 더 직접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가위로 기장을 맞추거나 드라이기로 털의 볼륨을 잡는 것처럼 플레이어가 손님의 스타일링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완성도에 따라 손님의 만족도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손님들의 이야기를 보는 재미는 충분한데 직접 하는 재미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유물을 체험하려고 했지 미용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경만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꽤 아쉬웠습니다. 추가로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유저 한글 패치의 캐릭터 이름 번역이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프레디가 페이디, 바로가 발로, 넬라가 닐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어와 일본어 표기를 기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제작사에서 정식 한글화까지 준비한다고 하는 만큼 자연스러운 한글화가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이사님, 이제 종합적인 유물 감정을 보고합니다. 비스트포크 바버는 스팀 유적
단백질업지에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공공 유물입니다. 원주민들은 이번 유물을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펄이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스타피시 시티의 작은 미용실을 배경으로 각자의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기대 이상으로 흥미로웠습니다. 반면 현재 발굴된 임시 유물에서는 이 매력적인 이야기에 비해 플레이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 관장은 원주민들의 평가를 완전히 공감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력적인 손님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기다려지는. 자, 이제 이사회의 비준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제13호 유물 감정노동연구소의 전시위치 비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호 유물은 이사님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우리박물관 제2전시관에 전시하였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미완성 유물이었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이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보네요. 이번 제14호 유물 비스트포크 바버는 개성 있는 캐릭터들과 그들에게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가 상당히 매력적인 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물 역시 아직 완전히 복원되지 않은 미완성 유물입니다. 그래서 저 관장은 우리박물관 규정에 따라 완전한 복원을 마치고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자료실에 보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사님, 이제 퀴즈 기능을 이용해 비준안을 결제해 주십시오.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이사님들은 댓글창을 옆으로 넘기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관장의 자료실 보관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번 유물을 다른 전시관에 전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님들의 냉철한 결제를 기다리겠습니다.